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게 인제 우리가 포인트인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는데 뭐 다 비슷해 보여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이 들어가느냐, 여기가 R분의 1이냐, C분의 1이냐, RC분의 1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갈 것 같아요? 대부분 찍을 때 이거 찍어요. 왜냐하면 R과 C가 같이 있으니까 RC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느냐, 그게 틀리냐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찍으면 틀려요. 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전기계라고 하죠.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입력이 단위 임펄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하면 입력이라고 하는 RS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임펄스 응답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인디셜 응답이 있죠. 인디셜 응답이란 뭘까요? 인디셜 응답은 RS라고 하는 이 값이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죠. 입력이 단위 계단 응답이 들어가서 단위 계단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는 거죠. 입력이 S분의 1이 되는 것을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고요. 입력이 1이 되는 것을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셜 응답, 임펄스 응답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펄스가 뭔지, 인디셜이 뭔지는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했죠. 입력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응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 회로를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가 입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다음 전압이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응답을 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회로에 대한 전달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달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해 보면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이렇게 전달 함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출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달 함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디셜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S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임펄스라고 했죠. 그러면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펄스니까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력은 이 회로에 대한 전달 함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준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 풀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함수가 종류가 4가지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전달함수 종류는 4가지가 돼요. 그런데 4가지 중에 일반적으로 전달함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가 전달함수가 전압비 전달함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임피던스 전달함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가 어드미턴스 전달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 이 회로는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전압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오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입력이 암페하고 출력은 볼트다. 그래서 암페하분의 볼트는 오음이 된다. 임피던스 전달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면 그것이 전달함수하고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똑같아진다. 임피던스는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얘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게 기초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얘는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를 Z라고 하죠. 합성값이죠. 이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병렬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역수를 더해서 다시 역수를 하는 거죠. 얘가 병렬 임피던스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하는 거예요. 통분을 하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두 개 더해주고 두 개 곱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죠. 결국 병렬 임피던스에 대한 값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요게 R이잖아요. 이 R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 세워라 그러면 얘는 RIT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RIS가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C 양단에 대한 전압 미분 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C분의 1 인테그랄 IT DT가 되죠.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하면 SC분의 1 IS가 되는 거 기억하죠? 이거거든요.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은 R이 되고요. C는 SC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과 S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됐어요? 전달함수거든요.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다가 SC를 곱해주면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R, SC 플러스 1분의 R이 되죠. 금방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RC로 나눠줍니다. RC로 나눠주면 S만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RC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RC로 나눠주니까 R 나누기 R 해서 C분의 1만 남죠. 처음에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하기까지가 중요하죠.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SC를 곱했죠.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RC분의 1 여기다가 RC분의 1 똑같은 걸 곱해주면 분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분수는 B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곱해줘서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여기 CS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C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CS에서 CT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역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역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는 C분의 1이죠. 상수는 C분의 1이고 지수 형태가 되죠. S 대신 RC분의 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S 대신 뭐가 들어갔다? S 대신 뭐가 들어갔다? 들어갈 때 항상 요 지수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변환하면 이 CT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가 전압이죠. 전압. 전압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4번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3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답을 찾는데 지수라는 건 알 겁니다. S 대신 뭐가 들어가 있다? 지수로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RC분의 1이 지수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죠? 또 이해가 되죠? 분모를 보면 4개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또 봐야 될 게 뭘 봐야 돼요? 분모는 보기 4개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분자는 C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C분의 1이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얘는 상수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상수는 그대로 가는 거 기억하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요. 자, 이것도 파형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림과 같은 RC 직렬 회로에 여기서는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인디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인디셜 응답일 때는 입력 RS가 S분의 1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출력 CS라고 하는 것은 GS에다가 S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금방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이제는 알겠죠. 만약에 얘가 지금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면 전달함수 GS는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전달함수 GS다. 따라서 여기서 CS를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CS를 구하면 GS에 RS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RS가 S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단위 계단 전압을 가했다. 계단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디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계단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얘 전류의 파형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게 입력이 되겠죠. 전압이 입력이고요. 여기 있는 전류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파형, 요거에 대한 암페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달함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보죠. 지금 여기에 대한 전달함수는 보면 입력이 볼트고요. 다음 출력이 암페어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전압비 전달함수도 아니고요. 임피던스 전달함수도 아니고요. 얘는 단위가 모가 되는 어드미턴스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어드미턴스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른다면 질문하세요. 얘가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달함수는 이 직렬 회로에 대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직렬이니까 얘는 R이 되고요. 얘는 SC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죠? 미분방정식에서 구했잖아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드미턴스를 구하니까 임피던스를 구해서 역수를 해주면 돼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두 개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전달함수예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전달함수 구하기 힘들어요.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전달함수를 구하고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내는 건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안 구하려면 지금처럼 어드미턴스구나. 그러면 임피던스에 대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구나 해서 임피던스 두 개 직렬 구하고 역수를 했어요. 얘가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R이고요. 여기는 SC분의 1이고요. 1이죠. 거기에 S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S에 R 플러스 SC분의 1이 되고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요. SR이 되죠. 다음 여기는 C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네요. 여기를 항상 S 대신 어떤 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수로 어떤 거 T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R로 나눠줘야 돼요. R로 나눠주면 여기는 R분의 1이 되고요. 1이 되고요. 여기는 RC분의 1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역변환하면 CT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R분의 1이 상수고요. 그 다음 S 대신 RC분의 1이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파형을 보면, 파형을 기억하세요. 얘는 비례잖아요. 얘는 일정이죠.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죠. 얘는 파형이 t잖아요. 이렇게 되는 파형은 올라가는 파형이잖아요. 얘는 1-2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파형이죠. 이런 파형은 그냥 2라고 표시가 되는 파형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2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파형의 모양은 이렇게 내려오는 파형이에요. 얘는 감쇄 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2라고 표시되는 것은 감쇄, 1-2라고 하는 것은 증가입니다. 지수로 생각하세요. 얘는 증가 지수고 얘는 감소 지수고 얘는 램프입니다. 비례죠. 램프, 지수가 아니라 램프. 여기는 스텝, 계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단과 램프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단과 램프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대신 뭐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수 함수로 표시되니까 1번과 2번은 답이 아닐 거고, 그러면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알아요. 여기 t가 있는데요. 이 t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t에다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0승이 되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 t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는 2의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 승이니까 당연히 분모는 무한대가 되겠죠. 분자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은 0이 되는 거고 2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는 거죠. 1의 0승도 1이고 100의 0승도 1이고 1000만의 0승도 1입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는 1이 나오고요.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 파형. 그래서 이런 형태 파형이 나타나는 게 감쇄예요. 그럼 1-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가 1-2에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1-가 있었는데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1이 되니까 1-1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 이퀄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1- 함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 답은 4번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역변은 안 하고 전달 함수에서 입력까지 집어넣은, 다시 말해서 출력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왔다까지만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지수구나. 그리고 상수구나. 그러면 지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타나는 감쇄 지수구나 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면 파형은 그냥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림 보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정리만 해놓으면 아 답이 4번이구나 금방 나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기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하려고 앞에 라플라스 변환도 배웠고 영 라플라스 변환도 배웠고 전달 함수도 배운 거고요. 신호 흐름선도 블록선도 배운 거고요. 전기 회로계에 대한 전달 함수도 배운 겁니다. 그래야 임펄스 응답을 구하든지 인디셜 응답을 구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부터 생각납니까?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위 계단 전압을 가했다. 입력이 S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에 입력 S분의 1을 곱한 것이 되겠구나. 이것을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전달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전달함수가 얼마일까? 전달함수는 입력이 전압이 되고 출력이 전류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어드미턴스 전달함수구나. 그러면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1이 전달함수가 될 것이고 입력이 S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얘를 정리하면 되겠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S에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을 S 플러스 A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을 S 플러스 A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므로 전개해보면 SR 더하기 C분의 1분의 1이 돼서 S에 RC분의 1분의 R분의 1이 되는구나. 따라서 2에 마이너스 RC분의 1의 T가 한 개가 있네. 그러면 감쇄네. 그러므로 4번.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요게 한 1분 정도가 소요되면 되는 겁니다. 알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전개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로 나눠줘요? R로 나눠주고 R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걸 전개한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변은 실제 하지 않았고 이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얘가 되니까 답이 얘가 된다. 이렇게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봐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계단 전압을 입력했어요. 계단 전압을 인가하면 다시 말해서 입력이 S분의 1이 들어가는 계단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은 전압비에 대한 전달함수가 되겠죠. 이 경우는 전압을 인가했는데 전압은 그래서 전달함수가 전압비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출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전달함수에 S분의 1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전달함수는 전압비 전달함수다. 그러면 여기가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은 요 두 개에다 전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R과 SC분의 1의 전류 IS를 곱한 거죠.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R에다가 IS를 곱한 거죠. 요게 R에다가 IS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S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곱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 플러스 A 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R로 나눠주는 거야. 분자 분모를 R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 아,
얘도 지수구나. 그래서 얘는 지수가 감쇄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역변은 안 해도 그래요. S 플러스 A 형태로 생각해 보면 지수 함수가 되고 감쇄구나.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처음은 입력과 같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처음은 입력과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적으로 점차 줄어든다. 처음은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쇄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수 감쇄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